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의 전문가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1부에서 함께해 주셨던 세 분의 대표님 외에 또 한 분이 자리해 주셨죠? 네, 명지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주식회사 잡담의 강형규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식회사 잡담. 회사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요. 예, 창의적이죠. J-O-B. 예, 맞습니다. 잡토크. 예, 영어로 하면. 신선합니까? 굉장히 신선합니다.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잡담의 컨설턴트 강현규입니다. 20년간의 인사 노하우 경험을 살려서 정확한 내용만 꼭꼭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새로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 계셔서 새로운 신선한 토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서류 전형 필터링입니다.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240명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 필터링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기업 10곳 중에 7곳은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자를 선별하는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사실 그 수천 장의 수만 장의 서류를 필터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서류 단계에서 필터링이 존재한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등 대표님.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네. 소위 포학이라고 하는 학력, 학교, 학점, 학위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네네. 나아가서 이제 외고 점수 그리고 자격증, 사전 경력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7개 기업의 그 말씀하신 그 필터링을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85%가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네요, 정말. 예. 이 필터링을 실시하는 이유도 한번 설문조사에서 물어봤더니요.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뭐 지원자 수가 많아서 고스펙의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서류 전형 필터링을 하는 진짜 이유. 예. 저도 해본 적은 있기는 한데요. 정말 많이 해보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신 것 같거든요. 그 강현규 컨설턴트님이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공을 치는데 예, 많이 해봤죠. 예,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되나요? 예, 2개 기업의 인사팀장을 하면서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취업 시전에 2만 명, 3만 명이 지원을 하면 이 인원을 짧은 시간에 다 본다는 게 무리죠. 불가능하죠. 인사팀 인원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일단 부족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만을 선별해서 일단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시간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필터링을 서류 전형을 하다 보면 기업 충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항목에 500자를 제한을 뒀다면 100자도 안 적는 이런 사람은 사실 거의 합격이 돼도 올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진정으로 있는지 진짜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또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통상 3배수, 4배수 혹은 5배수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미리 필터링 통해서 걸러내면 회사로서는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집으로 하루에 이제 수백 장씩 이제 펜레터가 날라오는데 일일이 다 볼 수. 진짜요? 어떻게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공개해 주세요.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인사 담당자들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필터링이 진행되나요? 뭐 합격 인원의 몇 배 정도만 줄이나요? 필터링과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를 걸러내는 건 좀 다를 텐데요. 기본적으로 필터링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학교와 나이가 가장 큰 필터링의 기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 경영학과 전자공학 기준을 합쳐가지고 300점 미만이다. 예를 든다면 회사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나이 만 30세, 여자 나이 만 28세 정도가 되면 다수의 기업에서 필터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기업이 그렇다기보다도 한 가지 기준일 수 있고요. 이러한 기준을 넘으면 이제 말 그대로 직무마다 또 필터링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무의 TO가 1명인데 1000명이 지원했다. 그럼
그 1,000명의 지원자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인위적인 필터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용 직무, 취업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추가적인 필터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직무가 좀 창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필터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걸러지다. 예, 그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열린 채용 얘기를 할 때 그 대기업에서는 이제 열린 채용이 이제 많이 문화가 넓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그 대기업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미 필터링을 하고 계열사로 뿌려가지고 좀 더 심층 면접을 하고 뭐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미혁 대표님이나 또 강 컨설턴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자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채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CJ가 CJ제일제당이 가장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CJ 그룹 내에는 좀 CJ제일제당보다는 사실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계열사도 있어요. 근데 공채를 하게 되면은 우수한 인력을 한꺼번에 많이 모을 수 있고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는 친구들을 다른 계열사도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계열사마다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네. 그룹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어준 다음에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각 계열사로 나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을 뭐 꼭 좋다라기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사실 이렇게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막 열린 채용을 한다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사실 나는 스펙 준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넉놓고 있다가 실제 이제 취업 시전에 지원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뼈저리게 느끼죠. 야, 스펙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스펙을 갖추면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터링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다만 예를 들어 SK 같이 네. SK 같은 경우는 용어 검색기를 통해서 사전에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모자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탈락을 시키거든요. 자동으로 걸으니까 용어 그렇죠. 검색기. 예. 무섭다. 그래서 예를 들면 70%가 안 되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런 경우만 해도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대웅 대표님 못다한 말씀.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동우 대표님하고 우리 강영희 대표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존중합니다. 이유는 그 채용의 주체 세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공고를 보면 채용을 하는 주관 부서가 그룹의 본부인지 아니면 각 계열사에서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열린 채용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좀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필터링 항목이 무엇이냐, 뭘 가지고 필터링 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뭐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한 네. 겁니다. 경력이 이제 59%, 전공이 54.2%, 나이가 50%, 학력이 35.5%, 그리고 외국어 점수, 자격증, 학점, 출신 학교 순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출신 학교보다는 이제 경력과 전공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존중하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대목입니다. 2014년도 네. 고용 브리프 자료를 보면 1,065명을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간 그 회사에 남아있는 프로테이지가 36.5%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65%가 그 회사를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들은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죠. 네.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채용이 100명이면 이제 스펙이 200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 직무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식구인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오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이제 서류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뭐 일각에서 서류 필터링이 차별적 제도의 전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동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좀 저는- 필터링 기분 나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기분이 나쁜데.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구직자 이게 공고를 올려봐요. 네. 올려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제한 두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게 하나도 이제 제한 두지 않고 해버리면 어떤 네. 결과가 오냐면 40대 후반 50대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필터링이 존재한다고 좀 보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처음에 이 2부 시작할 때 얘기했던 필터링을 85%의 기업들이 하고 있다. 네. 네.
라고 하면 15%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죠. 여론조사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걸 그대로 진실로 믿는다면 15%는 적어도 필터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래요. 네. 좀 서류 필터링에 대한 좀 이동훈 대표님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예를 한번 들어서 만약에 MC를 뽑는다고 쳤을 때 네. 비슷한 상황이면은 이왕이면 좀 호감도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니 그 비슷한 스펙일 때. 뽑힌 거예요. 예, 네. 제가 그래서 팬레터 수백 장이잖아요. 기업 예. 입장에서 비슷한 네. 스펙일 때 둘 다 합격선일 때 어떤 거를 조금 더 보나요? 그러면 강민혁 대표님. 같은 스펙, 즉 이제 스펙이라는 것은 계량화해가지고 점수가 바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강민혁이는 몇 점이다라고 바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자소서를 합산해서 총점이 나와요. 네, 그럼 네. 여기서 채용 TO의 10배수에서 보통 20배수, 물론 이 회사가 인적성이 있다면 네. 10배수에서 20배수가 다음까지 넘어갈 텐데 정말 이 점수가 똑같은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희박합니다. 일단 굉장히 희박해요. 정말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중치가 다 다르고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0.00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가 점수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점수가 물론 비슷한 구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뽑느냐? 가급적이면 그런 인력들은 다 올려 일단 다 뽑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 친구들의 우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적성과 면접에서 볼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을 네.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도 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스펙이 비슷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군 가산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뭐 맞아요. 그랬고 굉장히 아닌가요? 중요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똑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또 인사 담당자들이 나이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들 밝히고 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내가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지원자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준비를 더 하면 좋을까요? 방송인들은 나이 속이면 되는데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나이가 많으면 사실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조직 적응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32이다. 그러면 이미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대리가 뭐 20대 후반이나 그렇죠. 31살일 경우에는 조직의 융화성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이 많은 그런 지원자들은 첫 번째는 배수해지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수해지. 예. 나는 여기 들어오면 나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니치 스트래티지인데요. 니치 전략이죠. 즉 틈새 시장 공략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별로 보면 다 비슷한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기업은 스피킹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린다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어떤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말하자면 자신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11장이나 12장 정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인사 담당자와 현업 담당자에게 같이 보내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왜 나누냐면은 서류 전형 통과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입니다. 예. 네. 서류 전형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복사를 해놓고 네. 제가 한 30분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검증하는 내용이 뭔지. 100을 최대치로 했을 때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학업 성취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진로 성취도가 3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학력이라든지 학위, 전공, 복수 전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로와의 연관성 이런 분들을 검증을 했고 나머지 50% 그러니까 과반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직무 성취도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험, 경력, 자격증, 공모전, 대외 활동이 진로 목표 그리고 진로와 연관성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고 나머지 10%가 역량의 성취도 직무와 연관된 역량을 꾸준히 연계성 있게 획일성으로 준비했나 이런 것들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네, 100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려주셨고요. 강민혁 대표님, 재지원 필터링이라고도 있다고 해요. 이건 또 뭐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뭐 이렇게 실명을 좀 공개하기 좀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약 제가 면접을 봐가지고 1차 면접도 합격하고 2차 면접도 합격하고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다. 그럼 그런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는 필터링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억울하다. 다시 지원할 때? 왜 그러냐면 이미 너에 대해서 우리가 볼 만큼 너무 많이 봤고 너도 충분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는 조금 안 맞는다라는 게 결국 결정된 게 최종 면접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지원 시 필터링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면접을 다 봅니다. 면접 3가지, 4가지 하루에 다 봐요. 근데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떨어지게 됐을 때 다시 필터링을 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 채용 기간이 길고 다양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면접에 떨어졌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 지원자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서류 심사에 대해서 이미 걱정들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갖춰야 되는 것들 끝으로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대성 대표님부터. 네. 예. 그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 한 사례인데 그 모 대학의 여학생께서 그 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40페이지짜리 클리어 파일을 12권을 준비해서 면접 장소에 참석한 사례가 엄청난 정성이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직자께서는 한 업종을 상대로 연관된 경력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취직을 하지 말고 취업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가 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은 하나고 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영규 컨설턴트님도 오늘 또 취업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첨언을 하자면 첫 번째는 눈높이 조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300만 개 가까운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250만 개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눈높이를 조금 조절하면 상대적으로 또 사실 중소기업 중에도 좋은 기업 되게 많거든요. 이런 기업을 공략한다면 오히려 대기업 못지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굳이 대기업을 원한다면 서울 경기권도 좋지만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략하면 충분히 필터링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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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